이상한 걸 이상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선전선동이라면서 갑자기 뭐 민주당 땅 얘기가 막 나오면서 갑자기 이거 뒤섞어버리죠.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민주당 책임이다 이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라는 급발진을 한 그 내막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관심이 없고 또 민주당 책임론으로 이렇게 빠져버려요. 근데 민주당은 아무런 대응을 못하죠. 너무너무 참 안쓰럽습니다 보기가. 예, 타당이지만 근데 안쓰러운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민주당도 문 닫을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장관이 간판 안 내려줘도 문 닫을 날이 다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슈에 대해서 전혀 이슈 제기를 못하고요.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 하는 대로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에 지금 완전히 지금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더 막 나가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이번에 원희룡 장관 급발진해서 백지화 선언하고 나 안 해! 때려쳐! 아 그럼 장관을 때렸지. 장관직 자리를 백지화 하시지. 혼자 백지화 하잖아요? 그럼 누가 피해봅니까? 서울 양평에 길 막혀가지고 매일 다니시는 분들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랜 수건사업으로 그 고속도로 건설을 기다려오신 분들이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의 예측 가능성 내지는 행정의 안전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누가 국책사업을 믿고 추진합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받은 내용을 그렇게 함부로 뒤집을 수가 없는 거고요. 뒤집으려면 최소한 납득이 돼야 되고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짬짬이식으로 막 바꿔요? 막 맘대로 해? 그러다가 들통나니까 국토부 장관이 아 내 맘대로야 안 해버려? 뭐 장난하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국정 운영이 무슨 뭐 놀이터예요? 뭐 소꿉장난입니까? 에? 요번에도 지금 지지율 3% 떨어졌잖아요. 요 떨어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30%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 이 현상은 저는 임기 내내 고착화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 잘 안 봅니다. 그리고 당원 그 당 지지율 있죠, 그것도 잘 안 볼라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여론을 알겠어요. 완벽히 알겠어요. 민주당 국민의힘 3-3, 무당파 3,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3대7, 잘한다 3, 못한다 7.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전략을 계속 쓸 겁니다. 이거는 국민을 완전히 반으로 갈라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30%짜리 나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이렇게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한번 가보세요. 끝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기재부가 KDI를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쏟아붓고서 환경평가, 전략평가, 비용평가, 편익분석을 한 예타 결과가 2021년도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2022년 7월에 국토부 장관이 공문을 먼저 보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신임 국민의힘 출신 양평군수가 갑자기 8일 만에 노선 3개를 또 다시 회신을 보내가지고 요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꽁꽁 짝짝 해가지고 올해 5월에 와가지고 갑자기 노선을 바꾼 거예요. 노선 바꾼 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들이 축구장 면적만하게 널려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JC라 그래가지고 분기점이다 이래서 뭐 경제적 이익이 김건희 여사한테 없다 뭐 이런 소리 하시는데, 결국 그 옆에 IC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JC이기 때문에 땅값이 안 오른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지금 문제의 핵심은요,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10년 넘게 고민해오고 KDI를 통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가 했는데 그 많은 돈을 부어서 결론을 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권을 잡자마자 원희룡 장관이 취임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양평군수한테 공문을 보내요. 근데 양평군수는 6월달에 취임한 국민의힘 군수입니다. 8일 만에 응답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노선을 바꾸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타당한 이유가 지역에서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서명을 받는다든지 지역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노선을 위에서 아래로 바꾸려고 한다면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여론이 들끓고 난리가 나서 국토부에 찾아오고 난리를 쳐도 해줄까 말까인데, 이걸 역으로 국토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거 노선 한번 바꿔보자, 내용 좀 갖고 와봐. 그러니까 갑자기 양평군수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갖고 가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있었던 의사결정 과정은 다 불투명합니다. 공개하지 않아요. 그냥 짬짬이죠, 짬짬이. 그랬는데 갑자기 올해 5월에 이제 6개월 만에 국토부가 안을 딱 발표했는데 노선이 바뀌었어.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축구장 면적만하게 늘어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얘기하면 선전선동이 또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또 선전선동한다고 또 괴담 유포라고 또 몰고 있는데 아주 괴담에 꽂히신 것 같아요. 괴담에. 이게 괴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괴담이 아니고 정당한 문제제기일 뿐만 아니라 의혹이 있잖아요. 그 묻는 말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될 일인데, 근데 국토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답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나 이 사업 이렇게 다 의심해,
나 기분 나빠? 그럼 안 해. 나 백지화해. 이재명 나와. 민주당 간판 내리게 해줄게. 한판 붙자.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는 무슨 성역 정부입니까? 아니 누구와 비판을 제기해도 다 그 반국가 세력이고 다 괴담돼요? 아니 괴담이라고 역으로 프레임 씌우는 게 괴담 아닙니까? 괴괴담이네. 괴괴담. 아니 뭐 문제 제기를 하면 다 괴담이래요. 그러면은 설명을 해보세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가지고 확정이 된 노선을 2021년도 7월에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지 2달 만에 제일 먼저, 딴 일도 바쁠 텐데 제일 먼저 그걸 갖다가 공문 보내가지고 양평에다가 니네 노선 한번 바꿔볼래? 이거 좀 안 좀 갖고 와봐.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국토부가? 그렇게 할 짓이 없어요? 그랬더니 양평군수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3가지 안을 갖다가 낼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의 과정은 지금 안 밝혀져 있어요. 불투명해요. 그냥 뚱땅 꿍짝꿍짝 하면서 그냥 정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주관이 된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돈이 많이 들어간 그 조사, KDI가 한 공정하게 했던 그 조사까지도 뒤집어 엎을 만큼의 이유가 있는지를 대답을 하시라고요. 근데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자꾸 괴담이라고 하니까, 아니 오히려 거기 땅 있는 사람이 그 노선을 바꾼 게 오히려 부패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의심되는데? 의심이 되는데요? 이것도 괴담입니까? 제가 민주당 이렇게 싫어하는데 민주당한테 선동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라는 걸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으면 가는 거고 안 맞으면 안 가는 거고, 이게 무슨 괴담이고 선동이 돼요. 그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아무 비판 안 받겠네요? 뭐 비판만 하면은 괴담이고 선동이 되면 이 나라가 무슨 뭐 대통령의 소유입니까? 뭐 기분 상하면 안 하는 거예요? 막 어리광 부리는 건가? 그렇게 권한을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왜 바꿨냐? 그랬더니 국토부가 설명한 게 이겁니다. 이 바꾼 노선으로 하면요,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 비용이 더 들어가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공사하는데. 근데 이제 국토부가 뭐라고 해명을 하느냐, 이게 환경 문제래요. 환경 문제. 우리 국토부는 환경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돈을 더 쓰더라도 1,000억을 더 쓰더라도 환경을 위해서라면은 예비타당성 검사 김건희 여사 땅 의혹 받더라도 노선을 바꿔서라도 추진하는 정말 환경을 중시하는 정부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환경 문제고 더 심각한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돈 쓰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왜 바다에 뿌리는데 찬성을 해줍니까? 환경을 그렇게 중시한다면서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환경 문제나 비용 문제 다 하거든요. 다 조사하거든요. 그럼 그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또 다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2년 전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또 다릅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아니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 가만히 있는데 왜 국토부에서 7월달에, 작년 7월에 왜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된 장관이 왜 그거부터 매달리냐고요. 다른 현안이 많은데. 아니 지금 지하철 타보세요. 9호선이나 교통 문제, 서울 시내 교통 문제 심각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국토부 장관이 콕 집어가지고 양평에 그 예비타당성 조사로 국책사업 다 정해놓은 거를 그거 바꾸는 게 1번 1순위입니까? 그러면서 환경을 핑계대는데, 아니 환경을 그렇게 중시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왜 환경 문제 얘기하면 또 괴담이래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다. 앞뒤가. 저는 이게 거의 군사작전 하듯이 저는 변경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안 그러면 밝히세요. 왜냐하면 상황을 설명해보죠. 7월달, 작년 7월달에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뭐 환경이든 뭐든 뭐 이제 와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지만 뭐 환경 문제라고 칩시다. 후쿠시마는 아니지만 이건 환경 문제다.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환경 문제니까 이거 바꿔야 돼. 노선 바꿔야 돼. 나는 환경이 너무 소중해. KDI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환경이야. 바꿔야 돼. 바꿨어요. 근데 바꾸는데 보십시오. 국토부 장관이 공문을 보내고 신임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8일 만에 보냅니까? 8일 만에? 그렇게 8일 만에 환경 분석이 끝나요? 아니 환경 문제라고 쳐도 뭐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환경이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아니 설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국민들한테. 아니 국민들한테. 그 KDI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해놨는데. 근데 그걸 8일 만에 바꾼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작전하듯이 들어왔다라는 게, 작전사령관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작전부사령관 양평군수 전진선,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국민의힘 출신 전진선, 이분이 보니까 경찰 공무원 출신이더만요. 8일 만에 가져온 안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짬짬이가 됐다는 건데, 원희룡 장관은 왜 공문을 당시에 양평군에게 보냈는지를 설명하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딴 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땅값이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희룡 장관은 왜 2022년 7월에 취임하자마자 왜 국토부 장관 자격으로서 양평군에다가 그 공문을 보냈는지 그걸 설명하세요. 그거를. 그게 시작이에요. 왜 보냈는지, 왜 이걸 설명을 못한다면 이건 작전, 군사작전 된 거거든요. 거의 뭐 작전주처럼 들어가. 작전주 하듯이. 그럼 이거는 뭐냐,
원희룡 장관이 사령관이 돼가지고 군사작전 하듯이 양평 군수와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8일 만에 환경 문제로 지금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 군사작전 하듯이 했다는 거 외에는 이거 설명이 안 되죠. 아니 설명을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